새벽 4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시장에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47세 김순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순희는 작은 속삭임으로 하루의 시작을 알렸어요. 3년째 운영하고 있는 순인의 반찬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적막한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게 안은 어제 밤늦게 준비해둔 갖가지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김치부터 시작해 콩나물 무침, 도라지, 고사리 나물까지. 각각의 반찬들은 순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기성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간을 맞춘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대기업 회장 부인이 굳이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 이재민이 한국 최대 유통업체인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시장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어요. 순이는 전통시장의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이 자신의 신념이었어요. 아이고 순이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과일 장수 이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순이를 좋아했어요. 늘 웃는 얼굴로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그녀의 인품 때문이었죠. 그들은 순이가 어떤 집안의 부인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이모. 오늘 김치가 떨어져 가서 새로 담갔어요.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김치는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한번 먹어본 사람은 반드시 단골이 되곤 했습니다. 순이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너무 좋았어요. 화려한 상류사회의 모임보다 이곳에서 진솔한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의미 있었습니다. 순이가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남편 이재민도 반대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순이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여보, 난 정말 이 일이 하고 싶어. 책상 위에서만 보는 보고서로는 진짜 현실을 알 수 없잖아. 순이의 간절한 마음에 이재민도 결국 허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내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어요. 오전 6시가 되자 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들이 하나둘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능숙하게 반찬들을 진열하며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각 반찬마다 가격표를 정성스럽게 붙이고 맛보기용 젓가락도 준비했어요. 순이야, 콩나물 무침 좀 줘. 어제 먹어보니 우리 신랑이 엄청 좋아하더라. 단골 할머니가 첫 번째 손님이었습니다. 순이는 정성스럽게 콩나물 무침을 포장해 드렸어요. 할머니, 이것도 드세요. 새로 만든 시금치나물이에요. 순이는 늘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손님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대한그룹 회장 부인이라는 지위보다 이곳에서 순이네 반찬가게 사장님으로 불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소중했습니다. 시장에서의 하루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어요. 때로는 단골 할아버지가 지갑을 깜빡하고 오셔서 외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젊은 엄마가 아기를 업고 와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순간들이 순이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가 되자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이재민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여보, 시장 일 잘 되고 있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재민은 대한그룹 본사에서 중요한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내에게 안부를 묻는 것은 빠뜨리지 않았죠. 응,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맙지. 당신은요?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좀 바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가끔은 쉬어도 돼. 이재민은 아내가 굳이 시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 주었습니다. 괜찮아. 이 일이 좋거든. 순이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삶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며 정을 나누는 것이 순이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고 시장 일만 신경 쓰지 말고 가끔은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남편의 다정한 말에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이재민은 여전히 순이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대기업 회장이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아내를 향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이는 다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원들이 도시락을 사러 왔어요. 순이는 그들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짜지 않은 걸로 부탁드려요. 알겠어요. 나물 위주로 골라드릴게요. 순이는 손님의 요청에 맞춰 정성스럽게 반찬을 골라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함 때문에 순이의 가게는 단골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런 순간들이 그 어떤 사교 모임보다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쯤 한 젊은 남성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시장 분위기와 조금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오늘 저녁 식사 때 참석하실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재민의 비서였습니다. 순이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주변 상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순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었어요. 이재민이 중요한 모임에 순이의 참석을 원할 때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가능한 한 시장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후 저녁 7시가 되자 순이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었고 대부분의 반찬이 팔렸어요. 순이는 뿌듯한 마음으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반찬들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렸어요. 이것도 순이의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수익보다는 이웃과의 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시장 사람들과 나누는 정겨운 대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멀리서나마 자신을 걱정해주는 남편의 사랑까지. 순이의 삶은 작지만 완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이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어머, 뭐지? 순이는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30년 만에 받는 연락이었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박미영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약간 두근거렸어요. 학창 시절의 복잡한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순이야, 나 미영이야. 이번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너도 시간 되면 나와줄래?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순이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학창 시절 순이는 그리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늘 조용히 구석에 있었죠. 순이는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미영은 의사 아버지를 둔 집안의 딸이었어요. 늘 좋은 옷을 입고 다녔고 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반면 순이는 어머니가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는 편모 가정의 아이였어요. 그때 참 힘들었지. 순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제대로 싸가지 못해서 늘 빵으로 때우곤 했던 기억이 났어요. 친구들은 화려한 도시락을 먹는 동안 순이는 구석에서 작은 빵을 먹었죠. 특히 미영과 그 친구들은 순이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배제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소풍을 갈 때도 조를 짤 때도 순이는 늘 마지막에 남았어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별 과제를 할 때면 순이는 항상 남은 자리에 들어가야 했어요. 아무도 먼저 순이를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그때의 서러움과 외로움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지. 순이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제는 30년이 지났고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더 이상 학창 시절의 서열이나 편견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죠. 순이는 남편 이재민이 대한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동창들이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순이는 그런 것으로 우월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지금의 소박한 삶이 더 소중했습니다. 오후에 순이는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동창들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미영은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의대에 보냈다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채팅방에는 그녀의 화려한 일상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들까지. 최은주는 사업가의 아내가 되어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녀 역시 성공한 삶을 과시하듯 사진들을 올리고 있었어요. 새로 산 외제차, 강남의 고급 아파트, 백화점에서의 쇼핑까지. 정혜진은 변호사와 결혼해서 역시 강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차분한 편이었지만 역시 자신의 성공담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어요. 순이는 채팅방의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남편 직업 자랑, 아이들 교육 자랑, 집 자랑까지 다양했죠. 우리 남편이 병원을 확장한대. 강남에 분원까지 낼 예정이야. 미영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부럽다. 우리는 사업이 잘 돼서 매장을 2개 더 늘렸어. 은주도 맞받아쳤습니다. 혜진이는 어때? 변호사 남편 덕에 편하게 살지. 뭘, 요즘 큰 사건 맡아서 정신없어. 승소하면 수임료가 어마어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서로의 성공을 자랑하는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순이야, 너는 뭐하고 지내니? 갑자기 미영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채팅방의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순이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순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말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 하고 있어.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몇 개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힘들겠다. 요즘 전통시장이 어려운데 대단하네. 건강 조심해. 겉으로는 위로하는 말들이었지만 순이는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라고 할까요? 그래, 순이야. 넌 원래 성실했잖아. 미영이 올린 메시지에는 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니까 다행이야. 은주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자. 다음 주 토요일 강남에서 만날까? 미영이 제안했고 다른 동창들도 동의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장소는 어디로 할까? 호텔 레스토랑 어때? 좋아. 그런데 순이는 괜찮을까?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혜진이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지만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그들의 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그때 그 가난한 아이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남편에게 동창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를 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재민은 아내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보였어요. 가고 싶으면 가. 왜 고민해? 그냥 오랜만이라서. 순이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동창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내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냥 평범한 남편이라고 해도 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굳이 말할 필요 없어. 이재민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었어요. 고마워. 그냥 조용히 다녀올게. 순이는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이재민은 언제나 순이의 편이었어요. 다음 날 순이는 동창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순이는 강남역 근처의 고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어요. 순이는 평상시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명품은 아니었죠. 지하철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에 순이는 주변 사람들의 화려한 차림새를 보며 약간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강남의 거리는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에 오는 것이 오랜만이었거든요. 물론 이재민과 함께 이보다 더 고급스러운 곳에 가본 적도 많았지만 혼자 오기는 처음이었어요. 순이야, 여기야. 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미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샤넬 가방부터 시작해서 비싼 구두, 심지어 액세서리까지 모든 것이 반짝거렸어요. 어머, 순이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영이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묘한 평가의 기색이 담겨 있었어요. 순이의 수수한 차림새와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비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응, 미영아. 잘 지냈어? 순이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동창들도 나타났어요. 최은주와 정혜진이었죠.
어머, 순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은주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명품 드레스에 반짝이는 보석들까지. 마치 패션쇼에 나온 것 같았습니다.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혜진이도 왔구나. 정혜진은 3명 중 가장 차분한 차림이었지만 그녀가 입은 옷도 만만치 않게 비싸 보였어요. 변호사 부인답게 품격 있는 스타일이었죠. 검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 그리고 에르메스 가방까지. 4명은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은 창가에 좋은 자리였어요.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멋진 뷰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네. 순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영이 우쭐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남편이 자주 오는 곳이야. 의사 모임도 여기서 하고 그래. 여기 셰프가 미슐랭 스타 출신이라던데. 미영은 은근슬쩍 남편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보면서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 큰일이야. 환자들이 몰려와서 예약 잡기도 어렵다니까. 강남에서 제일 유명한 피부과래. 대단하네, 미영아. 은주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자랑을 시작했어요. 우리 남편도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매장을 하나 더 늘릴 예정이야. 강남에다가 말이야. 임대료만 월에 몇천씩 나가는데도 수익이 좋아서. 정말 부럽다. 이번에는 혜진이 거들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요즘 큰 사건을 맡아서 정신없어. 재벌가인데 승소하면 수임료가 엄청날 거야. 벌써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3사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성공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 자랑, 집 자랑, 아이들 교육 자랑까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 했어요. 순이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맞장구를 치거나 감탄을 표하며 분위기를 맞춰갔어요. 하지만 점점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어때? 남편분은 뭐 하시는데? 갑자기 미영이 순이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다른 2사람도 기대하는 눈으로 순이를 바라봤어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순이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사실을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느 회사? 은주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유통업 쪽이야. 유통업? 어떤 회사? 혹시 대형마트? 계속되는 질문에 순이는 곤란해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아, 그냥 넘어가자. 순이가 부담스러워하잖아. 미영의 말투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순이의 남편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듯한 어조였어요. 그럼 유통업이면 힘들겠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혜진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사람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고 순이는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었어요. 순이야, 너 요즘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했지? 힘들지 않아? 혜진이 동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어요. 괜찮아. 나는 그 일이 좋거든.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3사람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전통시장이 요즘 어려운데.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때문에 말이야. 은주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는 백화점도 잘 안 가는데 시장은 더더욱 안 가지. 너무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미영의 말에 다른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웨이터가 와인 리스트를 가져다 주자 미영이 능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이 샤르도네로 주세요. 프랑스산이죠? 네, 맞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웨이터가 공손히 답했어요. 순이야, 너도 와인 마실 줄 알아? 혹시 소주만? 미영의 말에 또다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순이야, 너도 좀 관리 받아봐. 손이 너무 거칠어진 것 같은데. 미영이 순이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다 보니 손이 거칠어진 것은 사실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면 어쩔 수 없지. 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자는 관리를 해야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피부 관리 받으러 가는데. 맞아. 네일도 정기적으로 받고. 순이야, 네일샵 가본 적 있어? 은주와 혜진도 가세했습니다. 순이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머리도 좀 손봐야겠는데. 어디서 자르는 거야? 설마 동네 미용실? 그들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 갔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어요. 4명이 먹기에는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순이야, 너는 부담스럽지? 우리가 낼게. 미영이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몫은 내가 낼게. 정말? 그럼 고마워. 미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이가 이런 비싼 곳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던 거예요. 동창회가 끝나고 헤어질 때 세 사람은 따로 2차를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순이야, 너는 집이 멀지. 우리는 근처에서 차 한 잔 더 할 건데. 미영의 말은 사실상 배제의 의미였습니다. 순이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응, 그럼 나는 먼저 갈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순이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호텔을 나서며 순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동창회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동창들의 시선과 말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일상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새로운 메시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만난 2차 모임 사진들이었습니다. 고급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들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사진 속 그들은 더욱 화려해 보였어요. 값비싼 와인을 들고 활짝 웃는 모습,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배경으로 한 셀카들까지. 마치 자신들만의 세계를 과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너무 재미있었어. 순이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미영이 올린 메시지였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세 사람의 모임 인증샷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백화점에서 쇼핑했어. 새 시즌 나온 가방 샀는데 너무 예쁘지? 은주가 올린 명품 가방 사진에는 가격표까지 보였어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었습니다. 순이는 채팅방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학창시절과 똑같이 자신만 빠진 채 어울리는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순이야,
다음에는 우리 집들이 할 때 초대할게. 강남 아파트로 이사했거든. 은주가 자랑하듯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초대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며칠 후, 순이는 시장에서 평상시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특히 김치를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순이야, 김치 좀 더 담가놔. 우리 아들이 여기 김치만 찾아. 단골 아줌마가 말했어요. 네, 내일까지 새로 담그겠어요.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기 순이 아니야? 순이가 고개를 돌려보니 미영과 은주가 시장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동물원을 구경하듯 시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정말 순이네. 여기가 순이 가게구나. 은주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순이의 가게 앞에 섰어요. 안녕, 순이야. 우리 오늘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시장 구경도 할 겸 왔어. 미영이 말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뭐 좀 사갈래? 순이는 반가운 척하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뭐가 맛있어? 우리는 시장에서 장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네. 은주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냄새를 맡는 것 같아서 순이는 기분이 나빴어요. 김치 어때? 직접 담근 거야. 순이는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백화점에서 사는 김치만 먹어서. 여기 거는 좀 자극적일 것 같은데. 미영의 말에 순이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김치를 은근히 깔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나물은 어때? 글쎄. 우리는 유기농만 먹거든. 여기는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겠고. 은주의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이의 음식을 믿지 못하겠다는 투였어요. 그리고 여기 좀 시끄럽지 않아? 어떻게 매일 이런 곳에서 일해? 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단골 할머니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김치 좀 줘. 어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 할머니의 말에 순이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미영과 은주의 표정은 더욱 묘해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순이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포장해 드렸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미영이 말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곳에서 매일 일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속뜻은 다른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는 이 일이 좋아. 순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불편했어요. 그래도 힘들잖아.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겠어. 은주가 동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어요. 순이야, 남편분은 뭐라고 안 해? 부인이 이런 고생하는데. 미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당황했어요. 우리 남편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지지해줘. 정말? 신기하네. 보통 남편들은 부인이 이런 일하는 거 싫어하는데. 은주의 말에 순이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어요. 마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하는 거지. 유통업이면 월급이 많지 않을 테니까. 미영이 추측하며 말했어요.
그 말에 순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주변 상인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야, 손님들이 오셨네. 네, 고등학교 친구들이에요. 순이는 상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은주는 어색해했어요. 순이야, 우리 이만 갈게. 일 방해하면 안 되니까. 미영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사실은 시장 분위기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 조심히 가. 순이는 배웅했지만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옆 가게 이모가 말했어요. 순이야, 저 사람들 뭔가 불편해 보이던데.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에요. 순이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그날 저녁 동창회 채팅방에 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순이 가게 다녀왔어. 정말 열심히 사네. 미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뒤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졌어요. 대단하다. 나는 못하겠어. 힘들 것 같은데. 시장이 생각보다 시끄럽더라. 겉으로는 칭찬하는 말들이었지만 순이는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동정과 우월감이었죠.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학창시절의 서열의식은 여전했어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주 후 순이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이재민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이재민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중요한 계약서를 집에 두고 왔는데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래. 혹시 가져다 줄 수 있어? 어디로 가져가면 돼? 대한그룹 본사 빌딩으로. 정말 급해서 그래. 미안해.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시장을 비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일이 급하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 지금 갈게. 순이는 서둘러 가게 정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워낙 급해서 시장에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어요. 앞치마에 운동화, 그리고 머리도 대충 묶은 차림이었죠. 평소에는 이재민의 회사에 갈 때 단정하게 차려입곤 했는데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시장 상인의 모습이었어요. 대한그룹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차림으로 이곳에 오니 더욱 어색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디로 가시나요? 회장실로 가야 하는데요.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순이는 신분증을 보여주었어요. 경비원은 명단을 확인한 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 사람 순이 아니야? 순이가 돌아보니 미영과 은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호텔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정말 순이네. 여기서 뭐해? 은주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이는 당황했어요. 하필 이런 차림으로 동창들과 마주치게 될 줄이야. 안녕. 잠깐 일이 있어서. 순이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영과 은주의 시선은 순이의 차림새를 훑고 있었어요. 어머, 그 차림이 뭐야? 앞치마까지 메고. 미영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급하게 나와서 그래. 순이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답했어요. 설마 여기 청소하러 온 건 아니지? 은주가 농담인 듯 말했지만 그 말에는 조롱의 기색이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볼 일이 있어서. 순이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볼 일? 뭔 볼 일? 설마 배달? 미영이 계속 캐묻자 순이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어머, 비밀이구나. 뭔지 궁금해지네. 두 사람은 순이를 놀리듯 웃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경비원이 순이를 안내했습니다. 미영과 은주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의아해했어요. 사모님? 순이를? 뭔가 이상한데? 두 사람은 수군거렸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하지만 미영과 은주도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들도 이 빌딩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순이야, 너 진짜 뭐하러 온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미영은 계속 물었어요. 말했잖아. 개인적인 일. 순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남편이 여기 회사 다녀? 그래서 도시락 가져다 주러 온 거야? 은주가 추측했습니다. 그 말에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 도시락 배달하러 온 거네. 미영이 마치 정답을 맞춘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안 하는데.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지. 맞아. 부인이 회사까지 뭘 가져다 줄 이유가 있겠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순이를 깎아내렸어요. 순이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하청업체 직원이겠지. 그들의 추측은 계속 이어졌고 그때마다 순이는 더욱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최고층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순이는 서둘러 나왔습니다. 순이야, 조심히 가. 도시락 배달하느라 고생해. 뒤에서 들려오는 조롱 섞인 인사에 순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순이는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계약서 가져왔어요. 순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미영과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기 또 순이 보이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곳까지 올라왔지? 두 사람은 아직도 순이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미영과 은주는 순이가 회장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순이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청소하러 온 게 아니라면 뭘까? 두 사람은 수군거리며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여보, 고생했어. 급하게 불러서 미안해. 이재민이 나타나 순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임원진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이재민을 중심으로 정중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영과 은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여보라고 했다고요. 어머, 뭐야? 은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오셨군요.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말에 미영과 은주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회장님, 부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이런 차림으로 와서 미안해. 시간이 너무 급해서.
순이는 자신의 앞치마 차림을 의식하며 말했어요. 뭘 괜찮아. 내 눈엔 언제나 예뻐. 이재민은 다정하게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 부인이야. 항상 내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지. 사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과 은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재민의 위풍당당한 모습과 임원들의 공손한 태도를 보니 이 사람이 정말로 이 거대한 기업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저기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재민과 순이가 그쪽을 바라봤어요. 혹시 순이야? 미영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아. 은주도 있네. 순이는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이분은? 미영이 조심스럽게 이재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 남편이야. 순이의 대답에 미영과 은주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분이 여기서? 응, 여기 회사 다녀. 순이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회장이라는 사실은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2시 미팅 준비가 되었습니다. 회장님? 은주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네, 대한그룹 이재민 회장님이십니다. 비서실장의 말에 미영과 은주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순이의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라니요.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였어요.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미영과 은주도 평소에 대한그룹 계열 매장을 이용하곤 했었어요. 어머.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죠. 순이야, 여기 친구들이야? 이재민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응,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순이가 늘 학창시절 얘기해줘서 궁금했는데. 이재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영과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미영이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은주도 마찬가지였죠. 괜찮아요. 순이 친구분들이니까 편하게 하세요. 이재민은 여전히 친근했지만 두 사람은 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 들어가자. 미팅 시간이야. 이재민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응, 그래. 순이는 자연스럽게 남편과 함께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미영과 은주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힌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순이가 대기업 회장 부인이라고. 그럼 시장에서 장사하는 건 취미인가? 두 사람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회장 부인이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지 말이에요. 그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회장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저희는 사모님의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사모님께서 가끔 학창시절 얘기를 해주세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다고. 비서실장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자신들이 순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회장님께서도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자랑스러워요? 네, 사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이에요.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도 사모님 아이디어였거든요.
비서실장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랐어요. 전통시장 살리기. 네, 우리 그룹에서 전국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모님께서 직접 시장을 운영하시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제야 미영과 은주는 깨달았어요. 순이가 단순히 생계를 위해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모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회장님의 든든한 조력자이시죠. 비서실장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30분 후, 순이와 이재민이 회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시장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조심히 가. 저녁에 보자. 이재민은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한편 미영과 은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서실장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반찬 가게는 우리 그룹의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에요. 비서실장의 설명에 두 사람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순이가 일부러 시장에서? 네, 맞습니다. 현장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처음에는 회장님께서도 만류하셨지만 사모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미영과 은주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혹시 미영님의 남편분이 김성우 원장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미영은 어리둥절하게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김 원장님의 병원이 저희 대한그룹 계열사인 대한메디컬의 협력병원이라는 것을요. 미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순이 남편의 사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은주님의 남편분은 최대수 사장님이시죠? 네, 맞아요. 은주도 불안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매장들이 저희 대한유통 계열 쇼핑몰에 입점해 계시죠. 매출도 상당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은주도 미영과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남편도 결국 순이 남편의 사업 영역 안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혹시 혜진님도 오늘 오시나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혜진이는 안 왔어요. 아, 그렇군요. 정혜진 변호사님의 남편 박민수 변호사님도 저희 그룹 전속 변호사시거든요. 두 사람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동창 3명의 남편이 모두 순이 남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미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모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회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의 성공은 사모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비서실장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회장실에서 순이가 나왔습니다. 미영아, 은주야. 아직 여기 있었구나. 순이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할까? 이야기할 게 있어서. 순이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빌딩 1층 카페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미영과 은주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었어. 내가 이런 분인 줄. 난 그냥 순이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순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너를 무시했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업신여기고. 은주도 고백했어요. 그런 건 상관없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순이의 너그러운 마음에 두 사람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어? 남편분이 회장님이라는 걸. 미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걸로 친구들과 관계가 달라지는 건 원하지 않거든. 순이의 대답에 두 사람은 자신들을 돌아봤어요. 과연 자신들은 진정한 친구였을까요? 순이야, 정말 대단해. 그런 지위에 있으면서도 시장에서 일하고. 지위가 뭐 그리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순이의 말에 두 사람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을까요? 우리 정말 부끄러워. 그동안 너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진짜 친구로 지내자.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내가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줘서. 우리 친구잖아. 세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학창 시절의 억압적인 분위기가 아닌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까지. 그게 내 진짜 꿈이거든. 전통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순이의 눈에는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일단은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순이는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그날 이후 미영과 은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순이에 대한 시각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미영은 남편 김성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 무슨 일이야? 순이 남편이 대한그룹 회장이래. 그리고 당신 병원도 그 계열사와 연결되어 있고. 김성호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맞아. 우리가 무시했던 순이가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야. 미영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은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최대수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사업도 결국 그분 덕분인 거네. 그렇게 되는 셈이지. 정말 부끄러워. 두 부부는 자신들의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그녀 역시 남편 박민수가 대한그룹 전속 변호사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혜진은 전화로 미영과 은주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야. 순이한테 제대로 사과하자. 세 사람은 진심으로 뉘우치며 앞으로 어떻게 순이를 대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몇 달이 지난 후 순이의 전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대한그룹의 전통시장 현대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거든요. 시장 곳곳에 현대적인 시설들이 설치되었고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도입되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정취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넓어진 통로, 그리고 각 가게마다 설치된 카드 결제 시스템까지.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전통시장이 낡고 불편한 곳이 아니라 신선하고 정감 있는 쇼핑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정말 대단해. 시장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옆 가게 이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예요. 순이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이제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어느 날 순이의 가게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영, 은주, 그리고 혜진이었어요. 순이야, 우리 왔어. 미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과시하려는 기색이 없었고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와. 뭐 사갈래? 순이는 반가워하며 맞이했어요. 김치 좀 싸줘. 우리 남편이 여기 김치만 찾아. 나도 나물 좀. 저는 전부 다 조금씩.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문했어요. 예전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이의 음식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순이야, 우리가 제안이 하나 있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제안? 우리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 각자의 전문 분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영이 설명했습니다. 미영이는 의료진 파견으로 시장 상인들 건강검진을, 은주는 유통 네트워크로 판로 확대를, 내가 법률 자문을 담당하면 어떨까?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동창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고마워.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내가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뭔지 가르쳐줬잖아.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성공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함께 올라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그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의 허영심과 우월감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시장을 함께 돌아다녔어요. 순이는 상인들 한 분 한 분을 소개해드렸고, 동창들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분이 할머니표 손만두로 유명한 김할머니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만두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이 아가씨들 참 예의 바르네. 김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할머니, 혹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으세요? 아니야, 바빠서 병원 갈 시간도 없지. 그럼 제가 무료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시장 상인분들을 위한 거요. 미영의 제안에 할머니는 물론 주변 상인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저녁이 되어 네 사람은 순이네 집에 모였습니다. 이재민도 일찍 돌아와서 동창들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미영이 인사했습니다. 이재민이 웃으며 답했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순이 친구들이니까 가족이죠. 저녁 식사는 순이가 직접 만든 반찬들로 차려졌어요. 모두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이야,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미영이 말했어요. 뭘 고마워해. 내가 우리를 변화시켜줬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해줬고. 맞아, 이제 우리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은주도 동의했어요. 그럼 우리 정말 함께 해볼까? 전국 전통시장 살리기 프로젝트. 순이가 제안하자 모두가 환호했어요. 몇 개월 후, 이들의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재민과 순이는 시장을 함께 걸었어요. 여보, 후회 안 해? 편한 삶을 포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이재민이 물었습니다. 전혀.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해. 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부부는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정겨운 인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순이에게는 행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순이 사장님, 내일도 맛있는 반찬 부탁해요. 단골 할머니가 인사하며 지나갔어요. 네, 걱정 마세요. 순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느냐에 있다는 걸 순이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동창들과의 갈등을 통해 깨달은 것은 사람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네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학창 시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전통시장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와 함께 그녀의 따뜻한 마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